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요즘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루를 그저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열심히는 사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나는 왜 그대로일까 하고 허전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남들은 삶이 피어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움츠린 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기분. 하지만 인생이 피는 건 거창한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나를 바꾸는 습관. 그것이 매일을 다르게 만들고 인생 전체를 천천히 꽃피우게 합니다. 오늘은 삶을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10가지 습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은 그저 게으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을 중심으로 되돌립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은 있는데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 중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창문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음악도 핸드폰도 없이 그저 나의 존재와 함께 있는 시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어떤 날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찻잔의 따뜻함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10분 동안 오직 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시간.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씩, 한 달이면 300분, 5시간의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에 눈 뜨면 감사를 떠올리는 것.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다. 햇살이 따뜻하네. 내게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짧은 생각 하나가 하루의 에너지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전만큼 몸이 가볍지 않고,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고, 예전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만 세다 보면 정작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어젯밤 잠들 때 오늘을 약속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몸을 감싸는 이불의 따뜻함, 옆에서 잠든 가족의 고른 숨소리.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를 습관처럼 떠올리는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삶을 꽃처럼 피워냅니다.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오늘도 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구나.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아픈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외로운 날에도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인다. 마음이 무거운 날엔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 골목길을 걷는 것, 점심시간에 잠깐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기력에 짓눌린 삶을 다시 숨 쉬게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밤새 일하고 술 마시고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팔다리를 쭉쭉 펴보는 것, 화분에 물을 주러 베란다까지 걸어가는 것, 계단을 오를 때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가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깨워줍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몸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그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움직임은 약입니다. 부작용 없는 가장 좋은 약. 네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갖기. 사는 동안 감정은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마음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기분 좋았던 건 뭐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글로 써도 좋고 말로 꺼내도 좋습니다. 감정은 말로 꺼낼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러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하죠. 하지만 감정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70살의 서운함도, 60살의 기쁨도, 50살의 외로움도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며 속상했던 마음, 오늘 손자가 안겨주며 느꼈던 따뜻함, 오늘 옛 친구와 통화하며 웃었던 순간, 이 모든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잠시라도 멈춰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인정해주세요.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면 왜 화가 나는지, 슬프다면 무엇이 슬픈지, 기쁘다면 무엇이 기쁜지, 이런 대화를 나와 나누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줄이라도 오늘은 이런 기분이었다고 써보세요.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기. 좋은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회사 동료에게 오늘 발표 정말 깔끔했어요. 가게 점원에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런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하루뿐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까지도 피워줍니다. 칭찬은 남에게 주는 선물 같지만 사실은 나를 바꾸는 마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불평이 늘어나죠.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내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 버스 기사님의 안전한 운전, 은행 직원의 친절한 설명,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 번씩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덕분에 좋은 채소 샀어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어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동시에 내 마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함께 산 배우자에게도 오늘 요리 맛있었어. 새로 산 옷 잘 어울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넉넉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메마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내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를 인정한다. SNS 속 사람들은 늘 앞서가는 것 같고 늘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꽃은 자신만의 계절에 피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시계로 살아갑니다. 조급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나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이 나를 위로하고 지금을 지켜내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비교는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는 자식들이 더 잘 되었다고, 누구는 집이 더 크다고, 누구는 건강이 더 좋다고, 이런 비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서로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된 것뿐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예전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 5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 지혜를 더 갖게 되었는지,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나는 어떤 면에서 더 성장했는지, 이런 비교는 나를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벌써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나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꽃도 제철에 피어야 가장 아름답듯이 사람도 자신의 때에 피어야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나의 때가 아니라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이 나의 때라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피어나면 됩니다. 7번째 습관, 하루 한 끼라도 정성껏 먹는다. 식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쁘다고 대충 때우는 식사, 휴대폰 보며 무심히 넘기는 한 끼, 그건 내 삶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루 중 한 끼만이라도 밥을 예쁘게 담고 국을 따뜻하게 데워 내 앞에 놓아보세요. 그 순간 내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혼자 먹는 밥이니까 더 정성스럽게 차려야 해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고, 작은 그릇에 반찬을 담고,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서 내 앞에 놓아보세요.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휴대폰을 치워두세요. 텔레비전도 잠시 끄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을 느끼고 반찬의 맛을 음미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먹는 한 끼가 하루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먹는 사람은 삶도 정성스럽게 삽니다. 반대로 음식을 대충 먹는 사람은 삶도 대충 살게 됩니다. 매일 세 끼를 다 정성스럽게 먹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정성껏 먹어보세요. 그 한 끼가 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8번째 습관, 오늘 하나라도 배우고 기록하기. 배움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자극하고 내 존재를 확장시켜줍니다. 책 한 줄, 강연 하나, 누군가의 말 속에서 얻은 작은 통찰이라도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기 어려워진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지만 이해력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빨리 외우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뉴스에서 들은 새로운 단어, 손자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 텔레비전에서 본 요리 레시피, 이런 것들도 모두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어딘가에 기록해두세요. 공책에 써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써도 좋고, 달력한 귀퉁이에 써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걸 배웠다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과를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세요. 문화센터 강의를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을 찾아보세요. 배움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9번째 습관, 나만의 쉼터를 하나 만들어둔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만은 쉴 수 있는 공간, 작은 구석이 하나쯤 필요합니다. 방 한켠에 놓인 푹신한 의자,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내가 좋아하는 향이 퍼지는 작은 공간, 그곳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집이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방 한 귀퉁이에 작은 의자 하나만 놓아도 됩니다. 그 의자를 내 의자로 정하고 그 앞에
작은 탁자를 놓고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작은 소품을 놓아보세요. 화분 하나, 사진 한 장,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생각이 많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 공간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완전히 쉬어도 됩니다. 쉼터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실 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이런 순간들도 모두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나만의 쉼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10번째 습관 잠들기 전 스스로를 다정하게 다독이기.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뎠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 그 하루는 의미가 생깁니다. 잠들기 전의 마지막 말이 내일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잘 자라고 말해주고, 배우자가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도 하루 참 잘 살았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혼자 말하는 게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평안하게 지낸 것,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친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자신을 다정하게 다독이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잠든 사람은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은 불안하게 잠들고, 불안하게 잠든 사람은 무겁게 일어납니다. 내일의 컨디션은 오늘 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이 10가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습관들이 당신의 일상을 바꾸고, 그 일상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피워낼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겪어봤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피워보지 않은 꽃이 있고,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못했던 것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것들, 용기가 없어서 포기했던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실패해도 크게 잃을 것이 없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이 10가지 습관은 거창한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조용한 변화, 내면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10분이 익숙해지면 아침에 감사를 떠올리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하루 한 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인 변화는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분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은 5분밖에 못 가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5분이라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떠올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깜빡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21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습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습관은 일주일 만에 자연스러워지고 어떤 습관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습관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두 번째 습관을 시작하고 두 번째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세 번째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10가지 습관이 모두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온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잃어가는 것들에만 집중하면 정작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 여유, 관용,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를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 모든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을 어떻게 써나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다시 피워내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그 10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활짝 피어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호기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도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에도 피울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피우는 것이 이 10가지 습관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장,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인생이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요즘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루를 그저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열심히는 사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나는 왜 그대로일까 하고 허전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남들은 삶이 피어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움츠린 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기분. 하지만 인생이 피는 건 거창한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나를 바꾸는 습관. 그것이 매일을 다르게 만들고 인생 전체를 천천히 꽃피우게 합니다. 오늘은 삶을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10가지 습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은 그저 게으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을 중심으로 되돌립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은 있는데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 중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창문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음악도 핸드폰도 없이 그저 나의 존재와 함께 있는 시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어떤 날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찻잔의 따뜻함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10분 동안 오직 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시간.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씩, 한 달이면 300분, 5시간의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에 눈 뜨면 감사를 떠올리는 것.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다. 햇살이 따뜻하네. 내게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짧은 생각 하나가 하루의 에너지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전만큼 몸이 가볍지 않고,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고, 예전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만 세다 보면 정작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어젯밤 잠들 때 오늘을 약속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몸을 감싸는 이불의 따뜻함, 옆에서 잠든 가족의 고른 숨소리,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를 습관처럼 떠올리는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삶을 꽃처럼 피워냅니다.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오늘도 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구나.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아픈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외로운 날에도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인다. 마음이 무거운 날엔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 골목길을 걷는 것, 점심시간에 잠깐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기력에 짓눌린 삶을 다시 숨 쉬게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밤새 일하고 술 마시고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팔다리를 쭉쭉 펴보는 것, 화분에 물을 주러 베란다까지 걸어가는 것, 계단을 오를 때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가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깨워줍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몸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그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움직임은 약입니다. 부작용 없는 가장 좋은 약. 네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갖기. 사는 동안 감정은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마음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기분 좋았던 건 뭐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글로 써도 좋고 말로 꺼내도 좋습니다. 감정은 말로 꺼낼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러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하죠. 하지만 감정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70살의 서운함도, 60살의 기쁨도, 50살의 외로움도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며 속상했던 마음, 오늘 손자가 안겨주며 느꼈던 따뜻함, 오늘 옛 친구와 통화하며 웃었던 순간, 이 모든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잠시라도 멈춰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인정해주세요.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면 왜 화가 나는지, 슬프다면 무엇이 슬픈지, 기쁘다면 무엇이 기쁜지, 이런 대화를 나와 나누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줄이라도 오늘은 이런 기분이었다고 써보세요.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5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기. 좋은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회사 동료에게 오늘 발표 정말 깔끔했어요. 가게 점원에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런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하루뿐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까지도 피워줍니다. 칭찬은 남에게 주는 선물 같지만 사실은 나를 바꾸는 마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불평이 늘어나죠.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내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 버스 기사님의 안전한 운전, 은행 직원의 친절한 설명,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 번씩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덕분에 좋은 채소 샀어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어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동시에 내 마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함께 산 배우자에게도 오늘 요리 맛있었어. 새로 산 옷 잘 어울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넉넉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메마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내 선택입니다. 6번째 습관,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를 인정한다. SNS 속 사람들은 늘 앞서가는 것 같고 늘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꽃은 자신만의 계절에 피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시계로 살아갑니다. 조급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나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이 나를 위로하고 지금을 지켜내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비교는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는 자식들이 더 잘 되었다고, 누구는 집이 더 크다고, 누구는 건강이 더 좋다고, 이런 비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서로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된 것뿐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예전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 5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 지혜를 더 갖게 되었는지,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나는 어떤 면에서 더 성장했는지, 이런 비교는 나를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벌써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나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꽃도 제철에 피어야 가장 아름답듯이 사람도 자신의 때에 피어야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나의 때가 아니라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이 나의 때라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피어나면 됩니다. 7번째 습관, 하루 한 끼라도 정성껏 먹는다. 식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쁘다고 대충 때우는 식사, 휴대폰 보며 무심히 넘기는 한 끼, 그건 내 삶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루 중 한 끼만이라도 밥을 예쁘게 담고 국을 따뜻하게 데워 내 앞에 놓아보세요. 그 순간 내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혼자 먹는 밥이니까 더 정성스럽게 차려야 해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고, 작은 그릇에 반찬을 담고,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서 내 앞에 놓아보세요.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휴대폰을 치워두세요. 텔레비전도 잠시 끄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을 느끼고 반찬의 맛을 음미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먹는 한 끼가 하루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먹는 사람은 삶도 정성스럽게 삽니다. 반대로 음식을 대충 먹는 사람은 삶도 대충 살게 됩니다. 매일 세 끼를 다 정성스럽게 먹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정성껏 먹어보세요. 그 한 끼가 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8번째 습관 오늘 하나라도 배우고 기록하기. 배움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자극하고 내 존재를 확장시켜줍니다. 책 한 줄, 강연 하나, 누군가의 말 속에서 얻은 작은 통찰이라도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기 어려워진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지만 이해력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빨리 외우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뉴스에서 들은 새로운 단어, 손자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 텔레비전에서 본 요리 레시피, 이런 것들도 모두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어딘가에 기록해두세요. 공책에 써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써도 좋고, 달력한 귀퉁이에 써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걸 배웠다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과를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세요. 문화센터 강의를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을 찾아보세요. 배움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9번째 습관 나만의 쉼터를 하나 만들어둔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만은 쉴 수 있는 공간. 작은 구석이 하나쯤 필요합니다. 방 한켠에 놓인 푹신한 의자,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내가 좋아하는 향이 퍼지는 작은 공간. 그곳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집이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방 한 귀퉁이에 작은 의자 하나만 놓아도 됩니다. 그 의자를 내 의자로 정하고 그 앞에 작은 탁자를 놓고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작은 소품을 놓아보세요. 화분 하나, 사진 한 장,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생각이 많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 공간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완전히 쉬어도 됩니다. 쉼터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실 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이런 순간들도 모두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나만의 쉼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10번째 습관 잠들기 전 스스로를 다정하게 다독이기.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뎠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 그 하루는 의미가 생깁니다. 잠들기 전의 마지막 말이 내일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잘 자라고 말해주고, 배우자가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도 하루 참 잘 살았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혼자 말하는 게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평안하게 지낸 것,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친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자신을 다정하게 다독이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잠든 사람은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은 불안하게 잠들고, 불안하게 잠든 사람은 무겁게 일어납니다. 내일의 컨디션은 오늘 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이 10가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습관들이 당신의 일상을 바꾸고 그 일상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피워낼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겪어봤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피워보지 않은 꽃이 있고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못했던 것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것들, 용기가 없어서 포기했던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실패해도 크게 잃을 것이 없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이 10가지 습관은 거창한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조용한 변화, 내면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10분이 익숙해지면 아침에 감사를 떠올리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하루 한 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인 변화는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분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은 5분밖에 못 가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5분이라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떠올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깜빡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21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습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습관은 일주일 만에 자연스러워지고 어떤 습관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습관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두 번째 습관을 시작하고 두 번째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세 번째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10가지 습관이 모두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온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잃어가는 것들에만 집중하면 정작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 여유, 관용,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를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 모든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을 어떻게 써나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다시 피워내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그 10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활짝 피어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호기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도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에도 피울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피우는 것이 이 10가지 습관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장,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인생이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까지.